이번 시간에는 중국어의 발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중국어의 발음 요소를 이해하고 바르게 발음할 수 있다. 주요 의사소통 표현으로는 첫 번째 성조 익히기, 두 번째 성모 익히기, 세 번째 운모 익히기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교과서 12쪽을 펴주세요. 우리가 중국 엿보기에서 한번 살펴봤던 개념인데 우선은 중국어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유와 푸퉁화인데요. 중국에서는 중국어를 무엇이라 부른다 했었죠? 맞아요. 한유라고 부른다 했었습니다. 한유는 한족이 사용하는 언어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족이라고 하는 민족이 중국의 몇 프로 정도 차지하고 있었죠? 네, 한족은 중국 인구의 약 92%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한족이 사용하는 언어다라는 뜻으로 한유라고 불렀었죠.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중국어라고 하는 표현, 중국어 이것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한유라고 불러요. 그래서 한유에다 밑줄 한번 쳐주시기 바래요. 중국어에는 다양한 방언이 있어서 표준어를 제정하여 사용하는데 이를 뭐라고 했었죠? 푸통화라고 했었죠. 푸통화. 네, 그래서 표준어를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지금 색깔로 들어가 있는 한유, 푸통화 이 개념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나자입니다. 중국에서는 획순이 복잡한 한자인 번째자를 쉽고 간단한 형태로 바꿔 쓰고 있는데 이를 가나자라고 합니다. 번째자와 가나자에 변화된 예시문이 보이는데요. 이게 어떤 글자죠? 네, 한나라 한자입니다. 한나라 한자가 가나자로 바뀌었을 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우리나라는 번째자를 쓰는 나라인가요? 아니면 가나자를 쓰는 나라인가요? 네, 우리나라도 역시 번째자를 쓰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말고 또 어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정자 형태, 그 한자 형태를 쓰고 있을까요? 네, 홍콩도 그렇고요. 대만도 그래요. 타이완도 역시나 번째자의 형태로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은 일본식 약자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쓰고 있는 이 가나자랑은 조금 또 달라요. 가나자는 어디서 쓰고 있는 거예요? 네, 중국 대륙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한번 더 들어볼게요. 자, 이것은 뭐죠? 나라 국자인데요. 어떻게 바뀌느냐? 네,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또 한번 봐볼까요? 말씀 어짜입니다. 아이고, 쓰는데 오래 걸려요. 그런데 어떻게 바뀌어요? 네,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획순이 좀 많이 줄고 쓰는 시간이 조금 빨라졌네요. 그런데 모든 한자가 이렇게 가나자의 모습, 그러니까 뭔가 간편한 모습으로 바뀌느냐? 꼭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위상자,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더 간단한 모습.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번째자와 가나자의 모습이 동일한 친구들도 있어요. 뭐 숫자 같은 경우도 1, 2, 3, 4, 5. 네, 이 친구들도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획순이 복잡하고 좀 번잡스럽고 많은 애들, 그런 한자들만 가나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번째자와 가나자의 개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한어 병음입니다. 중국에서 사용하는 한자는 대표적인 표의 문자인데요. 표의 문자, 즉 그 문자를 보고 무엇만 알 수 있다? 맞아요. 의미, 뜻만 알 수가 있대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무엇을 알 수 없다? 발음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로마자를 이용해서 중국에서는 발음을 표기하고 있는데 로마자라고 하는 게 뭐예요? 네, 알파벳이에요. 알파벳으로 소리를 표기해 주는데 이를 뭐라고 부른다? 한어, 병음이라고 불러요. 이 개념은 조금 중요합니다. 한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아까 우리가 중국어를 뭐라고 부른다 라고 했었죠?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 맞아요.
한위라고 부른다라고 했었어요. 이 두 개가 다 무엇을 나타낸다? 중국어를 나타내는 건데요. 우리나라가 한자 문화권이다 보니까 발생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한위는 중국어를 소리나는 대로 한위라고 했을 때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서 그 나라에서 나는 소리 그대로 적었을 때가 한위고요. 한어는 뭐예요? 그럼 우리가 선생님 번째자로 한번 적어볼게요. 한나라 한과 말씀 우리가 이렇게 한자를 쓰다 보니까 도금 그대로 읽어서 한어라고도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한위, 한어는 동일한 개념이다 라고 하는 거 보아주시고 한어 병음 중국어에 무엇을 했다? 병, 달았다, 소리. 그래서 한어 병음은 중국어에 소리를 달았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개념이고요. 앞으로 우리는 중국어의 발음을 부를 때 이 한자의 한어 병음 무엇이죠? 라고 질문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한어 병음이라고 하는 개념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한어 병음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총 3가지가 있어요. 소리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성조. 성조는 우리말에는 없기 때문에 조금 어렵기도 하지만 성조가 있기 때문에 중국어는 조금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는. 성조 때문에 선생님은 중국어에 쏙 빠졌던 것 같거든요. 두 번째는 성모. 성모는요, 첫 소리에 나오는 자음입니다. 첫 소리 나오는 자음. 자, 자음의 개념은 뭐죠? 맞아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에요. 첫 소리 나오는 자음. 그러면 운모는 뭐다? 성모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래요. 그러면 첫 소리 나오는 자음을 뺀 나머지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좀 헷갈려하는 것 같아서 조금 한국어랑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한이라고 하는 글자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한글에서 이 소리들을 나눌 때 어떤 식으로 구별을 짓죠? 첫 번째 히읗은 처음에 나온다 라고 해서 초성. 그리고 아는 뭐예요? 중간에 나와서 중성. 마지막에 얘는 종성. 우리 이렇게 부르거든요. 네, 소리를 구별 지을 때. 그러면 이것을 성모와 운모 개념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성모는 뭐에 해당한다? 바로 우리말의 초성에 해당합니다. 즉, 첫머리에 나오는 자음이 되겠죠? 그럼 운모는 뭐가 될까요? 중성 플러스 종성의 형태가 되겠네요. 즉 뭐죠? 모음 플러스 자음 형태. 그런데 우리 친구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늘 말을 할 때 종성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가나다라 마바사라고 하는 개념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는 없을 수 있어요? 운모 자리에? 네, 이 종성은 없을 수 있어요. 즉 운모는 어떤 모습으로 보이느냐? 모음만 있거나 아니면 모음 플러스 자음의 형태로 우리가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개념이 있냐면 앞에 자음이 초성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가 비어 있을 수도 있어요. 더 헷갈려졌나요? 미안해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성모는 초성, 운모는 중성 플러스 종성의 형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